자, 스탠바이.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저 대한문, 법원 중앙지법 앞인데요. 지만원 박사, 법리 오늘 심리 받고 나올 때 경호 및 기자회견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저지에 대한 그게 이제 내일 판결문 아마 발표가 내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판결문을 해당 판사가 판결문을 다 써놓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게 우리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불리한 쪽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급하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름 아닌 법조 사조직 해체라는 겁니다. 원점 타격법으로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정책 위반하는 모든 위에 우리나라는 법조 사조직이 존재한답니다. 이걸 해체하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판사들한테 아킬레스건.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다시 그 번복을 시킬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여호수아를 긴급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수호대 박여호수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세윤 재판장은 이미 결정을 다 해놓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어떤 일이든 포인트를 정확히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저희 애국 시민들, 우리 애국 지사님들 많이들 고생하시나 정확하게 그 원점 타격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 반란군의 치명상을 입힐 수도 없고 치명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주역은 바로 검사 판사들의 그 사조직인 법조 사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것은 지난 1년 가까이 이제 열을 뺀 훈련인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이 위에 바로 대한민국의 법조가 있고 그 법조를 사로잡고 있는 법조 사조직이 있습니다. 이 법조 사조직은 좌파가 30여 년, 또 우파가 40년 된 이 사조직들이 100명, 200명 이런 수준에서 수십 년 동안 법원에 암약하고 또 법원에 기생해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원점 타격법입니다. 법조 사조직을 해체하는 원점 타격법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원점 타격법은 이런 거죠. 저희 그 6.25 사변 때도 그 중공군이 밀려왔을 때 메가더 장군은 그 중국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중국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그는 그 트루만 대통령과 그 이견으로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만약에 그때 그 트루만 대통령이 원점 타격을 허락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분단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더하여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는 메가더 장군을 막았던 미국은 7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김정은의 수폭의 위협 속에서 아주 요즘 대단하게 그 트럼프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참 역사적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점 타격에 성공했다면 지금 김정은이의 수폭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물론 이 역사적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점 타격을 하지 않고서 있던 미국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김정은이의 수폭을 수폭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원점 타격법은 아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필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김세윤 재판부가 이미 결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법조 사조직에 대하여 원점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하여서 원점 타격법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원점 타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검사, 판사, 수사청을 설치한다. 두 번째, 직무 중 범죄한 검사, 판사 가중 처벌한다. 이 하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공포탄입니다. 이 세 번째가 실탄입니다. 저희는 자유민주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냥 실탄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포탄도 분명히 사용하여서 충분히 경고를 줍니다. 1번, 2번은 공포탄입니다. 3번이 실탄입니다. 3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는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입니다. 이 법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연구와 용역을 끝낸 9월 18일 날 2008년 9월 18일 날 9시 뉴스에 발표한 정부 발안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충분히 정부에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결정한 정부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는 이 원점 타격법의 실제 실탄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김정은이에 더 나아가서 수퍼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점 타격법은 실제로 당시에는 사소한 어떤 작은 법안이었을 뿐입니다. 이 법안이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안을 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이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하게 허용한다 하는 이 법안 하나가 이 법조 사조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 쳐들은 이 철갑 같은 이 철갑을 뚫고 이 법조 사조직의 이 반란을 진압할 유일한 무기가 되고 실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조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건국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의 그 방어벽을 쳐오고 또 그들만의 어떤 철갑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떤 그 제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견제를 할 견제할 분야를 견제할 대상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빼앗기고 헌법이 무너지는 가운데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열흘 남은 1년입니다. 열흘 남은 1년 가까이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이 깨어져서 그 법을 깬 국민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우린 지금 지난 이 새 문정부 들어서고 지난 5개월 동안 쭉 보고 있습니다. 법을 깬 국민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 84조가 깨어지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치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반란은 반드시 진압이 됩니다. 이 법조 반란은 반드시 진압이 되고 이 반란은 반드시 법조 예, 지금 방금 통화하신 분이요. 이렇게? 거기 박스에 전화번호. 잠깐만요. 네, 여기 이렇게 하려고 예. 네, 하세요. 그래서 이 법조 반란을 아이고. 진압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원점 타격법이고 또 그 원점 타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영업하게 허용한다 하는 이 법안 하나가 우리 대통령을 당장 석방시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또 더 나아가 지금 김정일의 그 수포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우리 국가 체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이론으로서 이 40년 이상 된 이 법조 사조직의 그 철갑을 해체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각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각 분야를 모두 도미노와 같이 그렇게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위법한 불법한 그 구금을 당하고 있고 불법한 구금의 연장선 안에 연장선이라는 이런 절대절명한 시기에 와 있기에 저희는 이 원점 타격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 원점 타격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말로 이 원점 타격 우리가 일반인도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전파를 하면은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지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국 태극기 우리 애국 지사님들께서 외치시기만 하셔도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하게 해라 하고 이렇게 외치시기만 하셔도 박근혜 대통령은 속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석방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국회에서 입안이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합니다. 그냥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 뭐죠? 판사 김세윤. 네. 그러면 그 김세윤 판사가 지금 이미 아마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이 판결문을 써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전부 다 그 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타격하는 게 그게 결국은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법조 사조직이 우리나라를 좀먹게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떠들고 카톡방이나 친구들한테 떠들면서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너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생방송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거 시청자 여러분 이 보는 대로 계속 카톡으로나 아니면 지인들한테로나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떠들고 그래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정말로 법조 사조직을 불필요한 그런 사조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체하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또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입법으로 법안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법안 발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또 이 저 애국당 조원진 대표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잘 듣고 들으십시오. 지금 급하답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강연할 때라든가 집회할 때도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하고 외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알리십시오. 알리시고 집회나 이런 데서 떠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대통령 살리는 길이랍니다.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고 해가지고 자꾸 떠들면은 판사들이 오금을 지린답니다. 그래서 고마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떠들고 나오니까 편개문을 다시 써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죠. 네. 또 하신 말씀 없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네네. 지금 아주 우리 기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법조 사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김세윤 재판장이든 누구든 중요 사건을 맡은 그 재판장들은 자기의 양심이라 그래서 좀 소신껏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신껏 할 수 없고 위에서 다 그렇죠. 사조직에서 오다를 내려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대통령이라는 작자들이 그것도 못합니까? 없애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걔네들이 네. 수년간 우리가 그렇게 굴리고 있거든. 얼마만큼 무지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작년 11월 17일서부터 김순환 검찰총장을 반역죄로 고사하고 그때부터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번 이 반란은 우파의 법조인들의 반란입니다. 우리 우파의 법조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1년 일질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이런 선상에 서 있는데 저희가 법조 사조직을 해체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장 이 석방과 또 그의 그 반란을 진압하여서 복권시키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법조 사조직 해체가 바로 원점 이 반란을 일으킨 그 주 세력, 주 수뇌부입니다. 주 세력이고 몸통이 저희가 공격해서 파괴하고 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해보겠는데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항상 우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야말로 자 양심만 믿을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도 판결 자기들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 내리면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고 그 대통령까지도 자기들 양심을 버리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탄핵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수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이제 살아 있는 거고 정말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자기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뭐죠? 특권층, 네. 특권층을 형성하는. 특권층들은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돈들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게 다 범죄인데 자기들은 그게 범죄를 인식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자기들은 완전히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권력을 갖다가 너무 휘두르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여호수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급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법조 사조직을 해체하라 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원하는 방향인데 그 외에 또 추가로 하는 게 결국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법률 사무소를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법조 사조직은 해체하고 일반인들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합법화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조직이 해체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법조 선진국. 야, 그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독점하던 거를 네. 경제 세력을 두자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네, 쓰나미가 오는 것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쓰나미가 아니고 이 무너진 법치를 네. 세우는 모든 지금 분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분야들을 새롭게 세우는 쓰나미가 네. 좋은 쓰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 도미노라고 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도미노 현상. 네, 도미노 네, 현상. 이렇게 시작하면 다 네.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선진국 세계로 네. 법조 세계가 그리고 열린다. 한마디 더 네. 말씀드릴게요.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받으세요. 네. 이 법조사조직에 이 법조사조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우리 애국민이든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지하느냐 하면 법조사조직의 회장을 했던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은 이 법조사조직 좌파의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게 그건가요? 네, 그다음에 그 후신인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그 후신의 초대 회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립 회장이라는. 네. 다시 말해서 법조사조직의 우두머리가 대한민국 공조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조직의 수장인 대법원의 수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뻔뻔하고 우리 국민을 안하무인이죠. 그렇죠. 국민을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뻔뻔하게 사조직의 수장이 공조직의 수장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유일무이합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이 법조사조직 해체고 원점 타격법을 통한 법조사조직 해체고 그 실탄, 그러니까 실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는 그 실탄은 바로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하나가 가상적인 가상의 법안이 있지만 이 법안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도미노 효과를 나타내면서 변화시키고 새롭고 완전한 시장 민주 경제 체제와 이 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조금만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각자 생각대로 이 법안 하나가 어떠한 일들을 미치겠는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더 나아가 김정은의 수포까지도 이 모든 것이 일직전상에서 아주 도미노 이론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저지죠.
네. 지금 당장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이 서로 외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나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이게 법조 사조직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거를 왜 국회에서는 왜 몰랐으며 우리 지식인들은 왜 그거를 모르고 이 집단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이렇게 지금까지 뒀을까요? 네. 전희경 의원이 이번에 정말 너무 잘해줬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희경 의원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아주 차트별로 뭐 아주 네. 저처럼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네네. 이 법조 사조직에 대해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진출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걸 봤는데 결국은 오세요. 결국은 막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이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 다만 우리 전희경 의원의 그 노고는 높이 치하하고 그가 한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떠한 일을 할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어떤 행로를 그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조 사조직은 해체되어야 되고 이 법조 사조직이 해체되면 지금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윤 재판장도 자기가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법관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그가 분명하게 자신에게 말할 것이고 그 스스로가 행동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 법조 사조직의 반란 하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이지대로 발휘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미 오다가 내려왔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를 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국회에 이게 국회에 그 통과를 했잖아요. 국회 그 뭐라 그러죠? 인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근데 그 통과하면은 그분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이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분의 그 사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우리 국민 알기를 정말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증거가 바로 법조 사조직의 수장이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또 그 후신이라고 하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그 초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의 거취를 우리 국민들이 지탄을 한다면 그의 거취는 그 스스로가 잘 취하리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국민들이 그 사조직이라는 거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전혀 모르죠. 네, 그래서 저도 하지만 앞전에 신문을 보고서 너무 놀라웠는데 이 나라의 어떤 큰 굵직한 사건이 나면은 이 법조 사조직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래서 판검사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이렇게 법치국가에서의 그거를 전혀 행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김명수라는 사람이 그 법조 사조직의 회장이었었고 또 그 일환의 아주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치가 다 무너진 하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을 막을 수 사조직 있거든요. 속에서 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원점 타격법을 사용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달아서 이거를 여러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렇죠. 예. 그들이 쳐들은 그 철갑 아무도 저희가 공격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 법안이
그 철갑을 뚫고 네. 우리 국민은요 법원에서 땅 3번만 치면은 거기에 다 불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역시도 지금 그런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 진짜 타격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치 국가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법치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원천 타격법을 이렇게 하면은 김명수도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막 행사하는 그런 게 많이 시들어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제약을 당장 받죠. 이미 제약을 받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 스스로가 법조사조직에 수십 년 된 법조사조직에 몸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장의 역할을 2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하려고 해도 그 사조직의 영향력에서 그렇죠.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우리 늘 그들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것도 수십 년이 돼요. 우리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국회에다가 이 법안을 탄핵을 해야 만들어서, 되겠네. 예, 이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게 싫다. 이 사조직의 해체해라. 수장을 이 법안을 해체라는 거예요? 법조사조직 해체. 예, 해체를 시키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평등한 저거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자 이렇게 외쳐야 되겠네. 그렇죠. 공정하게. 이 법조 사조직을 해체하는 길이 네. 대한민국의 법원되게 할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판사를 판사답게 할 것이고 이 사조직을 내버려 두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반란당하는 걸 지난 1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고통 속에서 온 국민이 이 나라를 말아먹고 이 나라의 폐역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남성분 한번 해주세요. 여성분이 자꾸 하니까 제가 여자들만 데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남성분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얼굴을 밝힐 그래야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 예. 네, 네. 대담 형식으로. 네. 저는 이거 안양에 살고 있는 장영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저 한 가지만 딱 질문해서 사조직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사조직이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구속영장 이거에 대한 것도 그 사조직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거는 사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네, 증거를 그게 지금 말씀하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사조직이 어떻게 그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죠. 예. 네, 정황 증거라 그럽니다. 뭐 직접 예. 누가 시킨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 김세윤 재판장이 주 4회 재판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개월째. 예. 이 주 4회 재판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주 4회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고의 방어권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가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 주 4회 재판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주 4회 재판을 하면 예. 피고인이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어떤 대응을 할 시간, 아니 절대적인 제가 지금 시간이 묻는 거는 부족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네네. 이제 그래서 피고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의 이 판결에 그 영향을 사조직이 그 아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게 이제 오다를 어떻게- 사조직이 이 재판부에 오다를 내리고 있다. 그 증거 정황 증거로서 제가 지금 주 4회 재판을 꼽았습니다. 예. 주 4회 재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담력, 주 4회 재판을 할 수 있는 담력이라는 것은
이정미의 8대 0하고 같은 겁니다. 8대 0으로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법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나는 잘 재판, 헌법 재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정미는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를 깨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헌법재판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주사회 재판을 하는 그 대담성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그런 대담성이라고. 어떤 대담? 법을 깨는 대담. 그러면 재판장이 법을 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재판장은 법을 깰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법을 깨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법을 깨느냐 하면 자신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이 올바른 판단에 자기 양심의 판단을 저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건 제가 다 아는데 사조직이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에 대한 게 우리한테 확 와닿지가 않고 이게 사조직이 그렇게 관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데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설득 그럼 그래서 그 사조직이 어떻게 재판장의 그 판결까지 그거를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길래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조직이 무서운 겁니다. 사조직이 왜 무섭느냐 하면 공조직은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달을 한 게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사조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조직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이 문서를 보시면 이 문서 한번 비춰주실래요? 사조직이 바로 이 반란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그게 뭔가요? 이게 그냥 있어요. 이게 지난 3월달 2017년 3월달 주축은 법조 사조직. 3월달에 제가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달 안에 청와대에 복귀한다. 이걸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뭐 한 하루, 이틀, 3일 만에 30만 조회가 일어났어요. 그만큼 많이 보셨다는 거죠. 4일째 딱 끊어졌어요. 4일째 딱 끊어졌는데 이 내용인 즉슨 우리 이제 애국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애국 시민들께서는 당신 박여우수아 왜 한 달 안에 대통령 복귀한다 그러더니만 저렇게 복귀가 아니라 오히려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처녀가 애를 베도 뭐 할 말이 있다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한 달 안에 청와대 복귀한다고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안 기억하시고 결론만 기억하시는 거야.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문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문서를 사진 찍으셔서 핸드폰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전부 알려주세요. 그러시면 우리 대통령은 한 달 안에 복귀합니다. 청와대에 복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조건은 다 잊어버리시고 뒤에 한 달 안에 들어가신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시면 법조에 보면 2016년 탄핵 반란 주축은 법조 사조직. 또 여기 보시면 법조 사조직의 반란 시나리오 해서 이렇게 쭉.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처음으로 법조 사조직이 반란에 개입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바로 4월 달에 2017년 이건 3월이고 4월 달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대법원장께서 4월 달에 전국에 있는 법원의 사조직을 조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법원 사조직을 다 조사를 시켰어요. 행정처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전인가 막
사법파동이라 그래가지고 왜 판사들 100명씩 모여서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막 뭐 법원의 대표 판사들 100명 모여서 뭐 거의 농성 수준으로 이렇게 난리를 친 사건이 사실은 바로 이 사조직 조사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사조직 근데 조사했거든요. 이제 제가 그 그래서, 얘기 그러니까, 또잘 그래서, 들었고요. 네, 아니 잠깐만. 저도 지금 잠깐만. 시간이 바빠서 이 이제- 사조직이 아니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우리도 의혹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알고 싶어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사조직에 대한 거 조사를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건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얘기 들은 거로는 사조직이 그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판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판결에 영향을 그거를 미치기 갖다가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하려면 좀 뭐를 이렇게 증거도 확실히 해가지고 그걸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를 고소를 해버리면 내가 아무 답변도 못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런 얘기 들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될게 아니거든요. 고소를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내가 나를 방어하는데 그게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러면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탁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킬레스건인데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조 사조직이 얼마만큼 악영향을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그들 말대로 연구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30년 이상 그 회를 진행했을 때 그 사적인 그 비선적으로 어떤 많은 일들을 치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가 그렇게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비선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공직이 아니라 비선이었기 때문에 실세이지 않았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사조직에 비하면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죠. 이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과 이 사조직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전희경 의원께서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잘 해주셔서 그 전희경 의원이 발표한 거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이 사조직이 참으로 그 무서운 일은 제가 이걸 3월 달에 발표했잖아. 2017년 3월 달. 4월 달에 못 봤어요. 한 30만 조회가 됐는데 첫날 10만, 이틀째 날 20만, 3일째 날 30만, 4일째 날 딱 막아버렸어요. 이 사조직은 대한민국에서 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놈들 그렇게 해서 35만에서 딱 스톱이 구글 같은 데도 다 막아요? 구글? 가능해요. 이거 예. 사진 찍어서 카톡방 같은 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2017년 3월 중순쯤에 발표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대법원에서 조사를 시작해요. 전국 법원에 있는 사조직 전부 조사해서 발표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정말로 발표를 했어요. 5월 달에 정말로 발표를 해서 이 사조직의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일단락이 되냐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킨 겁니다. 제가 사조직을 폭로를 했죠. 3월 달에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사조직이 한국 법원에 당연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법원에 당연히 사조직이 있는 건 당연하다. 뭐 판사 검사들의 연구 모임이다. 당연히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 앞에 그러니까 제가 장군 하니까 멍군으로 바로 그 사조직을 조사해서 우리 국민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법원에 있는 사조직은 당연히 그냥 판사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모임이라서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미리 인식을 시킨 거죠. 즉 예방주사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네,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법원에 있는 사조직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예방주사를 그 나쁜 예방주사죠. 나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이 뽑혔는데도 아무 제재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전희경 의원 단 한 명만 제재를 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한 동네로 쳐볼까요? 대한민국을 한 작은 동네라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그 힘 좀 쓰는 게 완전히 힘을 쓰죠. 완전히 힘쓰는 건달 우두머리를 그 동네 이장을 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 이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쭉 자기 아는 사람들 해온 짓, 자기 식구들만 그렇죠. 특혜를 주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사조직을 막아야 하는 편파적인 판결, 그렇죠. 법치가 무너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자기 양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양심은 자기 마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은 자기 마음이 아니고 선한 양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사조직에 오다가 내려오고 어떤 영향력에 그들이 무서워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될 일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다른 부분에도 그 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콩을 갖다가 파치라 그래도 우리는 뭐 그게 바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아주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여호 소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셨죠?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그 다음에 일반인이 사법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조직이 해체되고 우리나라는 법치 문화가 선진국적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네, 당장 또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랍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날라주시면요. 사조직 이런 데서요. 그런 거 다 감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이쿠나 이거 갑자기 이게 이래 되면 이게 난리 났네 해서 판결문 다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퍼날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퍼날라 주시고 많이 단톡방 올리고 카톡으로 보내고 지인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많이 여론화 시켜 주십시다. 네, 지금까지 각여호 수환님과 함께 헌법소대 여호수아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종종 좀 인터뷰를 좀 해주십시오. 많이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왜 여기 들어왔냐면요. 그 앞에 대한애국당이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해가지고 인터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와서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장소가 협소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조금 이따 나가서 지만원 박사 오늘 심리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국당도 행군하고 와가지고 지금 밖에서 앰프 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카톡방이 지금 다 날랐거든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각 분야를 모두 도미노와 같이 그렇게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위법한 불법한 구금을 당하고 있고 불법한 구금의 연장선 안에 연장선이라는 이런 절대절명한 시기에 와 있기에 저희는 이 원점 타격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 원천 타격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말로 이 원점 타격 우리가 일반인도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전파를 하면은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지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국 태극기 우리 애국 지사님들께서 외치시기만 하셔도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하게 해라 하고 이렇게 외치시기만 하셔도 박근혜 대통령은 속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석방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국회에서 입안이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합니다. 그냥 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름이 뭐죠? 판사 김세윤. 김세윤. 네. 그러면 그 김세윤 판사가 지금 이미 아마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이 판결문을 써놨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전부 다 그 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타격하는 게 그게 결국은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법조 사조직이 우리나라를 좀먹게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떠들고 카톡방이나 친구들한테 떠들면서 구호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너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생방송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거 시청자 여러분 이 보는 대로 계속 카톡으로나 아니면 지인들한테로나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떠들고 그래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정말로 법조 사조직을 불필요한 그런 사조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체하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또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입법으로 법안으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법안 발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또 이 애국당 조원진 대표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잘 듣고 들으십시오. 지금 급하답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강연할 때라든가 집회할 때도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 하고 외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빨리 알리십시오. 알리시고 집회나 이런 데서 떠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대통령 살리는 길이랍니다. 법조 사조직 해체하라고 해가지고 자꾸 떠들면은 판사들이 오금을 지린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떠들고 나오니까 표결문을 다시 써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죠. 네. 또 하신 말씀 없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 네네. 지금 아주 우리 기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법조 사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김세윤 재판장이든 누구든 중요 사건을 맡은 그 재판장들은 자기의 양심이라 그래서 좀 소신껏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소신껏 할 수 없고 위에서 다 그렇죠. 사조직에서 오다를 내려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대통령이라는 작자들이 그것도 못합니까? 없애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걔네들이 네. 수년간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 얼마만큼 무지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작년 11월 17일서부터 김순환 검찰총장을 반역죄로 고사하고 그때부터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애국 태극기 세력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번 이 반란은 우파의 법조인들의 반란입니다. 우리 우파의 법조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1년 일질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이런 선상에 서 있는데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대법원 중앙지법 앞인데요. 지만원 박사 법리 오늘 심리 받고 나올 때 경호 및 기자회견이 있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저지에 대한 그게 이제 내일 판결문 아마 발표가 내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판결문을 해당 판사가 판결문을 다 써놓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그게 우리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불리한 쪽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급하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다름 아닌 법조 사조직 해체라는 겁니다. 원점 타격법으로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정책 위반하는 모든 위에 우리나라는 법조 사조직이 존재한답니다. 이걸 해체하는 주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제일 판사들한테 아킬레스건.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다시 그 번복을 시킬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여호수아를 긴급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수호대 박여호수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세윤 재판장은 이미 결정을 다 해놓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어떤 일이든 포인트를 정확히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저희 애국 시민들, 우리 애국지사님들 많이들 고생하시나 정확하게 그 원점 타격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 반란군의 치명상을 입힐 수도 없고 치명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주역은 바로 검사 판사들의 그 사조직인 법조 사조직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것은 지난 1년 가까이 이제 열을 뺀 훈련인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이 위에 바로 대한민국의 법조가 있고 그 법조를 사로잡고 있는 법조 사조직이 있습니다. 이 법조 사조직은 좌파가 30여 년, 또 우파가 40년 된 이 사조직들이 100명, 200명 이런 수준에서 수십 년 동안 법원에 암약하고 또 법원에 기생해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원점 타격법입니다. 법조 사조직을 해체하는 원점 타격법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원점 타격법은 이런 거죠. 저희 그 6.25 사변 때도 그 중공군이 밀려왔을 때 메가더 장군은 그 중국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중국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그는 그 트루만 대통령과 그 이견으로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만약에 그때 그 트루만 대통령이 원점 타격을 허락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분단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 더하여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는 메가더 장군을 막았던 미국은 7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김정은의 수폭의 위협 속에서 아주 요즘 뭐 대단하게 그 트럼프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참 역사적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점 타격에 성공했다면 지금 김정은의 수폭은 있을 수도 없고 또 물론 이 역사적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점 타격을 하지 않고서 있던 미국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김정은이의 수폭을 수폭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원점 타격법은 아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필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김세윤 재판부가 이미 결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법조 사조직을 해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장 이 석방과 또 그의 그 반란을 진압하여서 복권시키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법조 사조직 해체가 바로 원점 그들 이 반란을 일으킨 그 주 세력 주 수뇌부입니다. 주 세력이고 몸통이 저희가 공격해서 파괴하고 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항상 우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야말로 자 양심만 믿을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도 판결 자기들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 내리면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고 그 대통령까지도 자기들 양심을 버리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탄핵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강요수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인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이제 살아 있는 거고 정말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자기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특권층, 네. 특권층을 형성하는 특권층들은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돈들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게 다 범죄인데 자기들은 그게 범죄를 인식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완전히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권력을 갖다가 너무 휘두르는 것 같으니까 정말로 여수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급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법조 사조직을 해체하라 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원하는 방향인데 그 외에 또 추가로 하는 게 결국은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법률 사무소를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법조 사조직은 해체하고 일반인들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합법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조직이 해체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법조 선진국. 야, 그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독점하던 거를 네. 경제 세력을 두지 않은 제가 거죠. 한 말씀. 네. 쓰나미가
오는 것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쓰나미가 아니고 이 무너진 법치를 세우는 모든 지금 분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분야들을 새롭게 세우는 쓰나미가 네. 좋은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도미노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린 정말 도미노 현상. 네, 도미노 네. 현상. 이렇게 시작하면 막 다 네. 무너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선진국 세계로 법조 세계가 그리고, 열린다. 한마디 더 네. 말씀드릴게요.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받으세요. 네. 이 법조사조직에 이 법조사조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우리 애국민이든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지하느냐 하면 법조사조직의 회장을 했던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은 이 법조사조직, 좌파의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게 그건가요? 네, 그다음에 그 후신인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그 후신의 초대 회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립 회장이라는. 네. 다시 말해서 법조사조직의 우두머리가 대한민국 공조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조직의 수장인 대법원의 수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뻔뻔하고 우리 국민을 안하무인이죠. 그렇죠. 국민을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뻔뻔하게 사조직의 수장이 공조직의 수장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애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법조 사조직에 대하여 원점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하여서 원점 타격법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원점 타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검사, 판사, 수사청을 설치한다. 두 번째, 직무 중 범죄한 검사, 판사 가중 처벌한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공포탄입니다. 이 세 번째가 실탄입니다. 저희는 자유민주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냥 실탄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공포탄도 분명히 사용하여서 충분히 경고를 줍니다. 1번, 2번은 공포탄입니다. 3번이 실탄입니다. 3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는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입니다. 이 법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20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연구와 용역을 끝낸 9월 18일 날 2008년 9월 18일 날 9시 뉴스에 발표한 정부 발안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충분히 정부에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결정한 정부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한다는 이 원점 타격법의 실제 실탄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김정은에 더 나아가서 수퍼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점 타격법은 실제로 당시에는 사소한 어떤 작은 법안이었을 뿐입니다. 이 법안이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안을 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이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하게 허용한다 하는 이 법안 하나가 이 법조사조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 쳐들은 이 철갑 같은 이 철갑을 뚫고 이 법조사조직의 이 반란을 진압할 유일한 무기가 되고 실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조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건국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들만의 그 방어벽을 쳐오고
해서 그들만의 어떤 철갑을 둘러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떤 그 제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견제를 할 어떤 그 견제할 분야를 견제할 대상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빼앗기고 헌법이 무너지는 가운데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열흘 남은 1년입니다. 열흘 남은 1년 가까이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이 깨어져서 그 법을 깬 국민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우린 지금 지난 이 새 문정부 들어서고 지난 5개월 동안 쭉 보고 있습니다. 법을 깬 국민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 84조가 깨어지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였기에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우리 국민 모두가 치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반란은 반드시 진압이 됩니다. 이 법조 반란은 반드시 진압이 되고 이 반란은 반드시 법조 예, 지금 방금 통화하신 분이요. 이렇게? 거기 박스에 전화번호.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달라고 오. 예. 예, 하세요. 그래서 이 법조 반란을 진압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원점 타격법이고 또 그 원점 타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영업하게 허용한다 하는 이 법안 하나가 우리 대통령을 당장 석방시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또 더 나아가 지금 김정일의 그 수포까지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우리 국가 체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이론으로서 이 40년 이상 된 이 법조 사조직의 그 철갑을 해체함으로써 거기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유일무이합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이 법조 사조직 해체고 원점 타격법을 통한 법조 사조직 해체이고 그 실탄 그러니까 실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는 그 실탄은 바로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법률 영업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하나가 가상적인 가상의 법안이 있지만 이 법안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도미노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변화시키고 새롭고 완전한 시장 자유 민주 경제 체제와 이 국가를 이룰 것입니다. 조금만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각자 생각대로 이 법안 하나가 어떠한 일들을 미치겠는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더 나아가 김정은의 수포까지도 이 모든 것이 일직전상에서 아주 도미노 이론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연장 저지죠. 네. 지금 당장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이 서로 외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나온 거예요? 저기 지금 이게 법조 사조직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거를 왜 국회에서는 왜 몰랐으며 우리 지식인들은 왜 그거를 모르고 이 집단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이렇게 지금까지 뒀을까요? 네. 전희경 의원이 이번에 정말 너무 잘해줬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희경 의원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너무 아주 차트별로 뭐 아주
네. 저처럼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네네. 이 법조 사조직에 대해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진출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걸 봤는데 결국은 결국은 막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이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 다만 우리 전희경 의원의 그 노고는 높이 치하하고 그가 한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떠한 일을 할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어떤 행로를 그가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조사조직은 해체되어야 되고 이 법조사조직이 해체되면 지금 대통령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윤 재판장도 자기가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법관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그가 분명하게 자신에게 말할 것이고 그 스스로가 행동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이 법조사조직의 반란 하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이지대로 발휘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이미 오다가 내려왔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를 내리기 위해서 그분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국회에 이게 국회에 그 통과를 했잖아요. 국회 그 뭐라 그러죠? 인준을 통과했다 그러나? 근데 그 통과하면은 그분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이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분의 그 사상 같은 거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우리 국민 알기를 정말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증거가 바로 법조사조직의 수장이 그것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고 또 그 후신이라고 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그 초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스스로가 자기의 거취를 우리 국민들이 지탄을 한다면 그의 거취는 그 스스로가 잘 취하리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국민들이 그 사조직이라는 거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죠. 전혀 모르죠. 네, 그래서 저도 하지만 앞전에 신문을 보고서 너무 놀라웠는데 이 나라의 어떤 큰 굵직한 사건이 나면은 이 법조사조직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래서 판검사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이렇게 법치국가에서의 그거를 전혀 행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김명수라는 사람이 그 법조사조직의 회장이었었고 또 그 일환에 아주